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국채금리 하락에도 오히려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 이틀 크게 밀렸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에 여전히 탄탄한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긴축 장기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변동성 강한 시장,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2% 그리고 3%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거의 연초 수준으로 후퇴했다라는 반응인데요. 10개월 반 만에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75% 약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81.75포인트, 코스닥은 2% 넘게 크게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27.1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가량 소폭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7,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같은 삼성 ETF인데 국민주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ETF가 총 7가지 종류입니다. 다만 함께 구성된 종목에 따라 ETF 상품의 같은 기간 10배 넘는 수익률 차이가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100조에 40만 원 선도 무너졌는데요. 오늘 역시도 지금 40만 원 선 아직은 되찾지 못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 1.25%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5% 넘게 빠지면서 종가 형성의 SK하이닉스. 이 디램 흑자에도 낸드 적재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1.25% 하락한 채 11만 8,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5% 하락. 어제 좀 견조하게 지켜줬습니다. 급락장에도 살아남은 삼성바이오. 다만 실적의 힘일까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0.55% 매물 출회한 채 출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0.56% 하락, 포스코홀딩스 2.61% 약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 조정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시총이 45조 넘게 계속해서 증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아 보합권 그리고 LG화학 4.23%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 어제 7% 가까이 무너진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를 연속해서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1%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1위부터 5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3.9%, 에코프로 3.54%, 에코프로 형제주 오늘도 3% 넘게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은 6%, 그리고 에코프로는 10% 넘게 빠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연고점과 비교하면 60%가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형제주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5% 하락, 그리고 포스코 DX 4.71%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포스코 DX 어제 7% 넘게 빠졌지만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는 시총 증가율이 836%로 가장 높았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NF가 0.5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1.56%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JYP 엔터테인먼트 0.5%, 펄어비스는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0.34%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 어제 7% 넘게 강한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머크와 독점 계약 협상에 급등한 채 마감 지었는데요.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HPSP가 0.46%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장에서 12% 넘게 급락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죠. 저는 이제 어제 SK하이닉스가 좀 급락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전망을 좀 내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고 콩쿠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업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발 관련된 4분기에 대한 물량들을 사실 삼성전자가 수급적인 차질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일단 시장을 선점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쪽 시장이 마이크론도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HBM 이쪽 3부터 스포까지 계속 SK하이닉스에 내주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콩쿠르 때 가장 강한 오조에 대한 코멘트를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HBM 시장이 향후에 뭐 자율주행, AI, 로봇, 워낙 이제 이쪽 시장이 가장 큰 먹거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야 시장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큰 영향력은 없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엔 3, 4년, 5년 뒤를 바라보고 진행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건 삼성전자가 특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익스포저가 큰 종목인 만큼 이때 4분기 때부터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일본에 있는 디스코 회사와 이제 본격적인 경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레이저 어닝 장비를 본격적인 수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오테크닉스도 그동안 주가가 사실 크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잘 받아줬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측면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가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센티멘털 펀더멘털에서 IT 업체 했는데 오늘 또 IT 업체입니다.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파라비스입니다. 11월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쪽은 이벤트성 매매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NC소프트를 좀 했던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 컨솔 쪽 시장은 파라비스가 아마 한 추후 5년 안에는 꽉 잡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회사는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는 콘솔 쪽으로 100%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은 만큼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붉은 사막이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피해 거주시 네오비즈가 시장에서 불었던 바람이 생각보다 셌고 이제는 K 게임이 다른 게임사들이 진출했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브랜드 마케팅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거주시 생각보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고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이제 NC소프트 이제 스로렌 리버티가 한 12월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넥슨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아마존 게임즈가 사실 전 세계 가장 큰 유통계약사가 이 게임을 유통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이미 컨셉 자체가 낮아진 만큼 그 상황에서는 컨셉보다는 충분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동안 많이 사실 좀 섹터가 많이 깨지기도 했지만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중국 외자 판호 관련된 이메이드 미르포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중국 이제 외자 판호에 대한 이슈가 사실 시장을 크게 이끌 만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에 나올 콘솔 퍼러비스의 붉은 사막이 거의 어떻게 보면 K 콘솔의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도 콘솔 게임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측면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퍼러비스는 내년부터 이제 붉은 사막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올 거고 그 이게 플랜 A까지 그 3, 4년까지 꾸준히 신작 모멘텀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몇 달만 견디게 되면은 우리나라 K 게임도 충분히 시장에서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형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수주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인데요. 게임 쪽 이벤트성 매매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선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10월 27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약세에서 출발할 것으로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쪽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출판사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고요. LPG도 상승했고 6개 역시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엔터 쪽도 연예계 마약 스캔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철강 주요 종목들 역시도 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WTI 국제 유가 역시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장 직후 지수의 모습은 어떨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의 모습은 붉은색으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0.42% 소폭 상승하면서 2,300선 되찾았습니다. 2,308.77포인트, 코스닥 0.91%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750.6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가지 종목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1.19%,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가 방향성 설정할지 저희와 끝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T 다이내믹스입니다. 4%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우디 방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삼성출판사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초부터 9.55%, 약 10% 가까이 급등한 채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 IP인 베베핀,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키즈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라는 소식에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오늘도 시초부터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18,82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극동유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5% 넘게 물량 출회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극동유화 어제는 22% 넘게 급등한 채 종가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 250달러 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팔 전쟁 장기화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극동유화가 어제 2% 넘게, 22% 넘게 급등했고요. 다만 오늘은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워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장했던 종목이었고요. 6%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 첫날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후 들어서 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워트는 공정 환경 제어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IPO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어떤 종목 있을지 하나하나 마저 살펴보시죠. 자, 국제약품은 보합권에서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어제 8% 넘게 급등한 채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필름 유행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제약 테마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주 라이트 메탈은 5% 넘게 급등한 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21%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4천억 규모의 현대자동차 차세대 전환 가능한 차세대 전기차 EM 플랫폼 경량화 부품 수주 기대감 소식에 어제 급등한 한주 라이트 메탈 오늘도 시초부터 5% 넘게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NE 능률은 보합권에서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9%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니능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총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시간 외에서 교육 테마가 일제히 상승세를 거뒀는데요. 애니능률 오늘은 아직까지는 보합권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 그 어떤 것도 결정짓지 않은 모습이고요. 메가 ECS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모멘텀 지속 속에서 의료기기 테마로 함께 상승했었던 모습입니다.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던 모습이고요. 오늘도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지금 75%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29,750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기관 참여율이 올해 들어서 최고였었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IP 개발하는 그런 전문 기업인데 지금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면서 3만 선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5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계속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행히 플러스 0.3% 좀 막아주면서 시장에 지금 반등을 좀 약간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에코프로는 어제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뭐 그냥 그렇네요. 포스코홀딩스 0.5% 반등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얘기고요. 퀄리타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DX 0.6%, 에코프롬 0.15%.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를 이제 곧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까지 있는 회사인데 0.5%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0.3%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시장이 0.4%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0.75%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따 제가 우리 그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그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20%까지 이렇게 아직도 높은 상태죠. 20% 플러스인 상태인데 우리 코스피는 얼마입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이제 겨우 3%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올라갔던 거 다 지금 토해냈죠. 다 반납해가지고 지금 3%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고, 코스피는 지금 포워드 PBR로 봤을 때 0.82배.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0.8 정도면 거의 완전 바닥권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뭐 2,300선까지도 깨고 내려가서 말이죠. 이따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 업종으로 봤을 때 영풍재질 관련돼서 여기 좀 마이너스인 건 어쩔 수 없고,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죠 오늘 강하죠. 그래서 조금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플러스로 하다가 장후반에 가면서 마이너스로 계속 몰고 가서 현물까지도 그냥 계속 부러뜨리는 이런 역할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 캐리 자금은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는 하는 차원에서도 선물은 계속적으로 순매도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펀더멘탈을 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수급 악화가 돼 있고 매수 심리 상당히 약화돼 있습니다만은 신용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거치는 단계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 보시고요. 어제 엔비디아 계속 3% 내렸고 테슬라도 3% 내렸습니다만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엔비디아 3%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내렸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나 반도체 장비지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다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 조금 기대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 이게 보기 전에 그 프로그램 매수를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약하게 지금 33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207억, 어제에 의해서 다시 밀리는 국면이 되고 있다. 12만 원 선도 깨고 내려갔네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반등은 약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장 초반에 어땠죠? 프로그램 순매수로 차익을 좀 실현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다시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28억 30억으로 올라갔네요. 순매도. 이거 에코프로도 66억 순매도 이런 분위기로 잡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로 가보겠습니다. LG화학 플러스 77억 순매수
상위 오늘 1등이고요. 현대차 43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1.3%.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나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장 싼 완성차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뭐 악화되고 수급이 악화되니까 내려갑니다만 결국은 다시 펀더멘탈로 다시 짚어봤을 때는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아도 플러스 1.2% 오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서요. LNF 약하지만 26억 순매수, 나노 신소재 8억 정도 이런 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가니까 프로그램으로 매수 차익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계속해서 23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네요. LG생활건강 공시가 좀 수정 공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출도 더 밀렸고 영업이익도 더 밀리니까 오늘 아주 응징을 받습니다. 주가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 13% 밀리네요. 프로그램도 순매도를 97억 정도 이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세요. 코스닥 오늘 매도 상위는 67억. 에코프로고요. 알테오젠, 하나마이크론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그 차트를 제가 아까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봤을 때 아직 차이가 심하거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3분기가 4.9%라는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뭐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하고 또 보면은 말이죠. 우리나라 시장은 1% 나오니 많이 막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가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심하겠지만은 올해 상반기 때부터 사실 그런 왜곡적인 상태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저는 크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상승분을 했던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는 흐름에 지금 가고 있는 좀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3%대까지 계속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는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런 2차전지 그런 장비 업체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빠져버리니까 반도체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도 사실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왜곡된 경향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수렴에 가는 저는 구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뭐 2차전지나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업황 자체가 지금 부진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예전의 시장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같은 비슷한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전지 좀 우려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쪽을 보니까 말이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차 1.2%, 기아 1.36%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이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영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자동차,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은 물론 컨센이 낮아진 상태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잘 나왔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투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전기차가 이번 실적에 크게 견인을 했다고는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네시스 라인이나 기존에 있던 일반 SUV 쪽 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했듯이 사실 경기 침체로 이제 계속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만큼 자동차 세트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는 전 충분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가 꾸준히 이제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신 힘든 상황을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만약에 현대기아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오히려 그 틈새 사이에서 주가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이런 현대차의 그런 세그먼트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 그런 미국 시장의 공략이 좀 성공했다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 쪽 보니까 말이죠. 메리츠금융주지 1.8%, KB금융 0.9, 신한주지 1.7. 전반적으로 이게 반등세가 있는데 말이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시장이 간밤에 좀 밀렸습니다만 미국 금융주들이 반등을 했단 말이죠. 조금 차별적인 장세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는 금융주인데 말이죠.
정말 특히 뭐 미국도 최근에 뭐 모건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실적이 굉장히 계속 잘 나왔었고 그만큼 고금리 위주가 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그런 안전마진 자체가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연말이 또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주의 매력으로서 사실 시장에는 충분히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같은 기관의 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다른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주사나 이런 선보사와 같은 배당에 대한 섹터에 대한 흐름도 좀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이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금리 인하는 기대도 하지 말라라는 멘트까지 나왔던 만큼 향후에 이런 고금리에 대한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사실 재미가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외국 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수급은 계속 꾸준하게 좀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예상 체결 지수까지만 하더라도 양 지수가 좀 낙폭 크게 네.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바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좀 증시가 오후장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혹은 급한 좀 급락세가 나왔던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 마치고 나서 수급 화면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매도 물량이 많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이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만한 매수 주체의 공백으로 인해서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이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사실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제 저녁이죠. 그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벳의 주가의 하락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이 이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과하게 내렸던 것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지금 구간에 이제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IT는 사실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밀렸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였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주가의 회복 속도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오늘 오전 제 기준으로 오전 11시 이후까지 만약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플러스권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한 하락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주가 회복 속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사실 온라인 교육 그리고 교육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거뒀는데 오늘 역시도 굉장히 강한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가MD는 벌써 상한가 진입했고요. 애니능률 역시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교육 쪽의 종목들 따라가도 될까요? 일단 이쪽은 저는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지혜롭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따라서 지금 추격 트레이딩을 했을 때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이제 정부 정책에 이 준하는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띠긴 해요.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빠르게 지금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현 구간에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IT 쪽으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간 혹은 며칠 동안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오히려 약세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주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수익 실현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NC소프트. NC소프트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상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게임주 계속해서 눌리게 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터닝 포인트로 좀 상승 여력이 생길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 더 핑크퐁 컴퍼니 베베핀 순항의 상한가 오늘도 계속해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3위는 넥센타이어. BMW 5 시리즈 8세대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4위는 하이브, 마약 논란에 불똥 튄 BTS, 하이브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섰고요.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지속적으로 엔터주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5위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시작한 일본 완성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합니다. 경쟁사 대비 크기가 작고 가벼운 전기차 부품들을 제공해 고객 맞춤형 영업에 나선다라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지금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위는 아이비기명. 어제 시간 외에서 온라인 교육주가 강했는데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위는 LNF, 유럽 양극재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4위 한주 라이트메탈. 현대자동차 차세대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에 사용될 경량화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5위는 JYP 엔터입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3%, 하이브 5% 강세 보이고 있고요. NC소프트가 4%, 넥센타이어 3%, 삼성출판사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볼까요? 네, 일단 가지고 있는 모멘텀 기준으로 보면 현대모비스와 넥센타이어처럼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가장 심했을 법한 종목인 NC소프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주라고 하면 본업에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하죠.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신작이 나와야 하고 그 신작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주가 또한 혹은 실적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인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게임 산업에 어느 정도 이제 이 변화의 바람이 좀 불어왔었죠. 그러니까 게임 산업의 가장 큰 변화의 바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두 번째, NFT라는 키워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신작,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놓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좀 많았었죠. 그 시기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었던 건 결국 이제 위메이드가 대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기, 그러한 이벤트가 모두 지나간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게임은 다시 본업,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 가장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네오위즈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PC 게임 혹은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옆 동네 일본만 가더라도 이러한 게임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러한 게임을 가지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에서 우리나라 콘솔 게임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네오이즈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100만 장 판매 돌파를 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올려가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제 NC소프트가 차기작으로 내놓는 TL이 콘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좀 받아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왜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정말 반등 없이 수개월, 수년 동안 지금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보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TL이라고 하는 게임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큰 흥행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추가 매수를 하면서 현금까지 또 잠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C소프트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 신규 매수로서는 굉장히 매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반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강한 모멘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NC소프트 꼽아봤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죠. 반등 없이 수개월, 수년 동안 내림세를 겪었는데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섣부른 추가 매수는 지양하시라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게임 쪽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주변에서도 이거는 좀 손절하긴 했는데 아깝다, 좀 더 기다려볼 걸 했었던 종목이 바로 크래프톤이었거든요.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큰 크래프톤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2개의 신작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주가 위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앞선 이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할 만큼의 어떤 확실한 지금 이 흥행이 점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NC소프트와 거의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두 기업 모두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 특히 이제 그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청나게 큰 상승세, 50%, 70%, 100% 이상 올라가는 것을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현재 위치까지 내려왔기에 기술적 반등과 함께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최소 20에서 30%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보면서 좀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겐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응은 NC소프트와 유사하게 좀 대응 전략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섣부른 추가 매수는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LNF 2%, JYP 엔터테인먼트 3%,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한주 라이트메탈 10%, 아이비기명 3%대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목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부분이라면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던 엔터사들의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해 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또 실적이 잘 나온,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속에서 좀 강하게 상승한 한주 라이트메탈과 같은 자동차 부품을 좀 체크를 할 것이냐, 굉장히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한주 라이트메탈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주 라이트메탈이 하는 이 일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원자재를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찍어내는 겁니다. 고압으로 찍어내는 것인데, 기존에 이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는 문짝은 문짝대로, 아무래도 이제 이 본넷은 본넷대로, 그리고 범퍼는 범퍼대로 따로 이제 이 다이캐스팅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일단 최근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한 회에 이 캐스팅이 된다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첫 번째,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원가 절감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이슈와 문제라고 한다면 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주차 타워 또한 전기차는 못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더 가볍게 마느냐가 지금 포인트인 상황에서 한주 라이트메탈이 최근에 현대차와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주 라이트메탈 기업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저는 확실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장주격인 지금 현대차, 기아가 여전히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올해 1월, 2월부터 현대차, 기아는 계속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렸었어요. 그러나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나고 지금 4분기에 돌입하는 현재 시점까지도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에 그들을 추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사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언제든지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 한 주 라이트메탈이 이 기업의 실적 기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10점 만점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안 좋지만 향후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처럼 상승할 때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트레이딩 하셔야 굉장히 좋은 결과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한 주 라이트 메탈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 기아, 피크아웃 우려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요. 부품주 역시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아직은 아쉽지만 향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급등했을 때 말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같은데 JVM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단 JVM의 차트를 보고 있으시면 아마 다들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J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혹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참 어려운 시즌인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실적이 나와도 내려가고 어떤 종목은 실적이 안 나와도 오히려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 컨센서스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치에 또 부합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기업도 있지만 내려가는 기업도 있고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게 실적 시즌의 이제 주가의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J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따라가 마로 코너에서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워낙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그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적자 전환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을 3분기에 내고 있고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JV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매출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유럽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 기세를 몰아서 4분기까지 유럽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작년 매출을 월등히 또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JVM 같은 경우에는 자동 약 제조 기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님들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서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두 기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혹은 로봇 관련주로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의 주가의 하락은 굉장히 과도하고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음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는 만약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종가에 여러분들이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22,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대신 여기서 만약 더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닥이 형성되면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35,000원 그리고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4만 원까지의 이 강한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안 되는 구간 아니야? 하는 그 순간의 역발상으로 대응을 잘 짜보면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JVM 지금 14% 넘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4,750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았습니다. 컨센을 하회하게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 전환은 또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닥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음봉이 좀 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혹은 오후장까지 보면서 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좀 양봉으로 전환됐을 때 한번 진입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5,000원, 2차적으로는 4만 원까지 열어주셨고요. 손절가는 22,000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솔루엠 해당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일단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ESL이라고 해서 전자 가격 표시 기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냐면 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면 이제 예전에는 수기로 해당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혹은 할인율이 이제 적어져 있었는데 요새는 그걸 모두 전자기기로 한 번에 이제 통합해서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결국 이제 마트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실적의 성장, 외형 성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산업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스마트 팩토리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산업의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솔루엠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탑3 기업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 솔루엠이 작년만 하더라도 그 세 기업 중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낮았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수직 계열화하며 원가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글로벌 탑3에서 탑2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탑1 기업과의 이제 시장 점유율 차이가 워낙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탑1 기업으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더 보완이 되고 더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긴 하나 저는 탑2 기업으로 이제 올라선 만큼 그에 맞는 실적의 성장세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하단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저는 매도는 27,000원에서 25,000원 부근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37,000원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션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0.51% 눌리면서 29,550선입니다. 솔루엠 ESL 적용하는 그런 좋은 종목이고 계속해서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2차 목표가는 37,000원까지 열어뒀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고 있으니까 이 종목 두 가지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가 가른 운명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한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주 미국에서 MS와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가의 향방은 크게 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도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 구글, 즉 알파벳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급락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부가 가른 명운, 다만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률이 각각 기대치를 좀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부분에서 좀 이 두 종목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생산성을 좀 증대시키려는 라인업을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의 경우에는 B2B보다는 B2C에 부합한 서비스로 클라우드 성장 동력이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과 기업 쪽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B2B를 조금 더 지향하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MS 포지션의 기업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나마 좀 살펴보시면 네이버 쪽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유일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클라우드 그리고 커머스 성과 쪽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계속해서 기업 사용 증가가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국내 인터넷 관련주 역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하루 만에 2,300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계속 현물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 개장 전 지금서 두 종목 따라가 말아 두 종목 각각 네 종목 이렇게 선별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의 급등락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오늘 장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까지 대응책 확실하게 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